가장 많은 라인업을 갖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니온 바인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21 시즌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환골 탈퇴를 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뭐 앵클 스트랩, 뭐 작게는 앵클 스트랩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플레이트의 설계나 소재,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유니온을 알고 혹은 또 유니온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라인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일단은 한국에서 가장 붐이 되고 있는 라이딩 카테고리 그리고 올 프리스타일 카테고리에서 사용할 수 있을 가장 기본적인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니온 그러면 가장 유명했던 게 그거죠. 모든 브랜드들이 다 원피스 몰드 쓰고 있을 때 혼자 미친듯이 3피스를 밀고 들어갔고, 그리고 디자인, 컬러 이런 것들이 가장 스노우보드 씬에서 가장 적합하게 디자인됐었고, 컬러 색감도 항상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었던 브랜드. 그러면서 가격이나 구성들이 누구나 손쉽게 집을 수 있는 가격선에서 만들어진 바인딩,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지금 작년 시즌부터 시작해서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레스라는 모델이 충분히 시장에서 이제 선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작년 시즌 같은 경우는 뭐 물량이 모자라서 일부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시즌 초에 구입하지 않으셨으면 구입을 못하는 상황까지 또 초래하긴 했었는데, 자 일단은 최상위 요 세 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FC,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그레스의 이제 2021 시즌 새 버전 에보, 그리고 이게 아틀라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전에 아틀라스를 아셨거나 그 전에 프로그레스를 아셨던 분들, FC를 아셨던 분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FC 모델 같은 경우는 포지드 카본이 들어가 있는 하이백을 사용하고 있고, 게스 페달 같은 경우는 포지드 카본을 사용하고 있죠. FC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 이 세 개의 베이스 플레이트는 동일합니다. 세 개의 베이스 플레이트는 같은 설계와 같은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차이는 앵클 스트랩의 강성이 조금 다릅니다. 쉽게 프로그레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프로그레스랑 그리고 FC는 같은 구성의 포지드 카본의 하이백을 장착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 일반 폴리카보네이트 하이백을 장착했느냐의 차이와, 그리고 앵클 스트랩은 동일하고 바닥 부분 게스 페달도 포지드 카본 동일합니다. 근데 하이백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 아틀라스라는 모델이 있는데, 아틀라스 모델은 앵클 스트랩이 조금 더 플렉시블해요. 조금 더 부드러워서 조금 더 프리스타일 성향에 맞게 이렇게 개량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나머지 구성은 다 같고, 이제 게스 페달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의 게스 페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STR QS라는 모델인데, STR 같은 경우는 지금 저렴한 가격선에서 꽤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햄머를 타고 있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판매도 했었기 때문에 판매샵에서 STR을 보내줬을 때 충분히 쓸만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선에서 꽤 괜찮은 성능과 반응성을 보이는 이제 STR,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FC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성이 베이스 플레이트가 요건 동일하세요. 식점이 두 개예요. 두 개를 잡고 있어서 나사가 두 개, 그러니까 이쪽으로 두 개, 총 4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힐컵이 예전처럼 뭐 풀리거나 뒤로 슬라이딩 되거나 밀리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유로울 수 있고, 일단은 하이백이 포지드 카본. 올해 포지드 카본은 지금 하이백도 그렇고 특히나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약간 쎄 느낌 나요. 그냥 바닥만 보면 뭐 쎄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되게 소리도 경쾌하고 가볍고 좀 단단한 구성이에요. 그리고 햇백은 이렇고, 앵클 스트랩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인사이드 쪽과 아웃사이드 쪽이 모양이 다르세요.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발목 측점 인축과 아웃축, 복숭아뼈 바깥쪽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칭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앵클 스트랩 가드도 얇은데 단단한 구성, 그리고 토어 스트랩도 그 전보다 확실히 가드가 앞뒤로 넓어졌어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제일 제가 유니온을 쓰면서 제일 편했던 건 뭐냐면, 이 토스텝이 엄청 잘 감겨요. 어떤 부츠 모양, 어떤 부츠, 그러니까 부츠포가
뭐 빼죽하든 넙대대하든 각이 져 있든 끝에가 완만하든 적당한 힘으로 누르시면 부추가 찌그러지지 않을 만큼만 눌러도 얘가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부추를 되게 안락하게 잡아줘요. 그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일단은 부츠를 세팅하고 났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죠.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그 어저스먼트라고 하죠. 요 빨래판하고 요 어저스먼트 케이블을 저희가 조정을 할 때 위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부츠의 코의 모양에 맞출 때 요 길이만 갖고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뒤로 밀어서 쓰던가 아니면 앞으로 당겨서 쓰는 상황이 생기는데, 얘는 그게 필드에서 그냥 바로 가능해요. 따로 바인딩을 풀거나 해서 베이스 플레이트 밑으로 얘가 끼잡고 나와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공간이 있어서 그냥 손으로 꾹 눌러서 앞으로 빼거나 꾹 눌러서 뒤로 빼거나, 이게 필드에서 그냥 아무런 공구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면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기도 하죠. 자, 일단은 가격 구성부터 보면 FC 같은 경우는 71만 5천 원. 내년 소비자가가 유니온 같은 경우가 거의 대략 한 20%에서 조금 더 많게는 조금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소비자가 가격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에버 같은 경우는 작년 프로그레스가 54만 원 소비자가였는데 올해는 이제 45만 원. 그리고 아트라스 같은 경우가 39만 5천 원. 작년 포스, 아트라스보다 아래급 모델이죠. 포스 가격이 39만 5천 원이었으니까 39만 8천 원이면 뭐 포스 가격과 동일하다고 보실 수도 있죠. 자, 일단은 포지드 카본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포지드 카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알지만 너무 다 간단해요. 그래서 나는 데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나는 하중을 많이 쓰고 프레셔를 강하게 쓰면서 데크를 빨리 반응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적당한 힘에서 적당한 느낌으로 그러면서도 안정감 있는 이런 류의 바인딩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딱딱하고 반응이 너무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자, 본인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모든 걸 써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본인이 직접. 왜냐면 누가 좋다고 하는 건 그 사람 성향에 맞아서 좋은 거기 때문에 내 성향에 맞는 게 과연 좋을지는 본인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게스 페달 같은 경우는 포지드 카본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그 밑에 이렇게 폼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댐퍼 소재의 폼재가 들어가는데 주황색이 소프트, 그리고 검정색이 하드. 그러니까 폼재 자체가 확실히 눌러보면 감성이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말캉말캉, 마시멜로처럼 말캉말캉하고, 하나는 EVA 폼으로 완전히 꾹 눌러놓은 것처럼 많이 단단해요. 실제로 손으로 눌렀을 때 그렇게 많이 찌그러지거나 들어가지 않는 느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포지드 카본을 뿐만 아니라 이 게스 페달을 하드 타입으로 바꾸는 게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게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했던 뭐 라이더들이나 실제로 사용했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게스 페달이 바뀜으로 인해서, 게스 페달의 강성으로 인해서 바인딩의 전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특정 브랜드에서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유니온보다 그 전 세대에서부터 소프트, 미디움, 하드, 카본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브랜드도 있고, 현재도 지금 그 브랜드는 나오고 있고, 확실히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발바닥에서 안정감으로 받아주는 요 강성에 따라서 바인딩의 반응성과 바인딩의 착화감, 그리고 바인딩이 견뎌줄 수 있는 하중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리뷰를 보면서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에보 프로그레스 모델이에요.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게스 페달도 포지드 카본, 그리고 앵클 스트랩, 토 스트랩 동일하시고요.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 이 댐퍼 소재들이나 아니면 이 슬릭들 받아놓은 것들과 구성 자체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아트라스 베이스 플레이트나 아니면 티라이스 베이스로 원래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됐었죠. 티라이스 베이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포지드 카본이 함유된
그러니까 모양은 포스 베이스 플레이트랑 동일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반응성 위주로 세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하이팩도 충분히 단단한 구성이고, 지금 제가 눌러보고 있는 이 샘플보다 조금 더 하이팩이 단단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비대칭으로 좌측과 우측이 인사이드 축의 플렉스와 아웃사이드 쪽 플렉스가 달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노보드를 즐기시고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각도나 아니면 타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토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이팩은 어느 측정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인축을 누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축을 잡아서, 그때는 이제 프론트 턴으로 넘어가니까. 백사이드 턴 같은 경우 이렇게 간섭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 쪽에 플렉스를 다르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면 쏙쏙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프로그레스 이 하이백 디자인 때문에 조금 둔해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베이스 플레이트가 바뀌었고, 앵클 스텝 바뀌었고, 그리고 올해 주목해야 될 것, 이거 아트라스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398,000원. 작년 포스 가격을 감안한다면 395,500원. 그리고 2021 시즌 아트라스 같은 경우는 398,000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포스보다는 아트라스를 적극 추천하고,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아트라스를 사용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베이스 플레이트의 소재가 바뀌었고, 그리고 일단은 요게 반응성이나 데크에 데미지를 줄여줄 수 있는 구석, 그리고 하이백도 충분히 단단한 구석에 통하이백이라서 힘의 손실도를 줄여줬고, 그리고 앵클 스트랩은 당연히 이제 에버보다는 프로그레스보다는 조금 더 말랑하긴 하지만, 이 정도 실리콘 가드의 앵클 스트랩이면 충분하거든요. 얘보다는 조금 더 발목의 움직임을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트라스라는 모델 자체가 올마운틴 계열에서 프리스타일 라이너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완전 라이딩 쪽 퍼포먼스보다는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감안할 수 있는 그 포지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앵클 스트랩들은 확실히 가드도 넓고, 그리고 좌우측 비대칭에 이 정도 플렉스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바뀐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포스를 써보셨던 분들인데, 만약에 바인딩을 이번에 다시 한번 바꾸겠다, 아니면 그 전 연도 2, 3년 전에 나는 포스급을 쓰고 있었는데 새롭게 바뀌는 바인딩을 나 이번엔 새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보다는 아트라스를 조금 더 관심 있고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게는 대동소이해요. 밑에 소재가 바뀌면서 무게가 조금, 베이스 플레이트 무게를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밑에 그 로슬립 재질이나 아니면 사이드 쪽, 그리고 베이스 몰드 자체의 소재들이 바뀌면서 좀 더 간단한 구성으로 바뀌니까 무게감은 조금 더 느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SDR QS,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돈값 할 것 같은, 돈값 이상을 할 것 같은 모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니온의 틴백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앵클 스트랩도 그 전년도랑 동일해요. 앵클 스트랩은 얘는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그 상위 모델에서 썼던 것들을 그대로 내려받아서 얘는 뭐 딱히 뭐 문제점을 삼거나 할 게 없어요. 다만 이제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얇은 거, 요거를 감안하시고 사용하실 거 생각하시고, 얘는 구성은 기본 구성하고 같아요. 측점은 이제 한 점짜리 고정 방식으로 휠베이스, 휠컵 슬라이드를 요 한 점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 플레이트 몰드는 똑같고, 뒤에 EV 폼에서 실제로 보면 요 안에 요만큼의 뒤꿈치 쪽이 이렇게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댐퍼나 쿠셔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진 바인딩이고, 가격 구성도 28만원, 아주 저렴한 가격선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앵클 스트랩도 실리콘 계열의 가드를 사용했고, 뭐 토스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양은 좀 다르고 구성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소재, 실리콘 소재에 밴딩 처리 다 돼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해머를 타고 있는 친구들이나 일반적인 프리스타일 데크를 타고 있는 파크라이더들한테
STL을 보내줬을 때 딱히 이거 불편해요, 이거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 전에 이 STR 같은 베이스 플레이트를 사용했던 분들이 오래 사용하면, 그때는 이제 앞에도 EVA 폼이었고 뒤에도 EVA 폼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쓰면 앞뒤로 이만큼씩 쿠셔닝이 이제 죽으면서 그 베이스 데크 위에 올려놨을 때 살짝 간극이 보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STR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저렴한 라인에서 그냥 믿고 쓸만한 바인딩, 그러면서 고정력이 일정 이상 확보되는 바인딩, 이렇게 쓰실 거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STR QS 이 모델도 아주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는 요 디스크에 보면 캠버 디스크라 그래서 요렇게 디스크가 설계가 바뀌었어요. 근데 요 바뀐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와샤라 그러죠. 요 와샤가 지금 에보랑 FC에는 요 와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끼면, 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에서 4개의 측점이 맞춰지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은 대각으로 잠그죠. 하나 잠그고 반대편 잠그고, 또 하나 잠그고 반대편 잠그고. 그렇게 쓴다고 해도 어느 한쪽이 풀리거나 하중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 조금씩 나사선이 빠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데크로 전달되는 하중이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하중과 다르게 들어가거나 힘의 로스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쓰시면 디스크를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나의 반응이 데크로 정확히 전달되고, 데크에서 얻어지는 힘이 나에게 정확히 피드백이 올 수 있는 이런 구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얘는 웬만하면 위아래를 맞춰서 일자로 세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 진행 방향에서 아웃사이드 쪽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레귤러 강용은 이제 왼발이 앞이죠. 왼발이 앞이니까 새끼발가락 힘이 전달되는 게 데크를 뒤쪽으로 당기죠. 뒤꿈치 쪽. 뒤꿈치 쪽으로 당겼을 때 엄지발가락에서 앞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 엄지발가락이 훨씬 더 힘이 세지니까요. 엄지발가락, 그리고 뒤쪽은 뒤꿈치의 바깥의 쪽,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세팅하시는 게 확실히 좀 더 단단하고 손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세팅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요게 진짜 이 워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똑같은 나사로 똑같은 곳을 잠갔을 때 힘이 균등하게 전달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힘이 좌우나 아니면 상하가 다르게 전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슬라이드 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2x4 일반 인서트 그랬으면 어디다나 다 맞을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고, 혹시라도 버튼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워셔를 사용할 수 없고, 요 워셔 말고 기본적으로 노멀 워셔가 동그란 워셔 있죠. 원래 유니로 쓰던 거,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버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채널 방식의 타입들은 여기다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일반적인 채널 방식 아니고 2x4 방식 같은 경우는 요 밴드 타입으로 된 캠버 디스크, 요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뭐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났네요. 조금 더 말이 좀 중구난방하고 한데, 일단은 시즌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내년 모델에 대해서, 예판이나 내년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안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라인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일단 가장 관심 있는 네보, 그리고 가장 최상위 모델인 FC, 그리고 제가 적극 추천했던 아틀라스, 그리고 저렴한 가격선에서의 깡패 바인딩, STR까지 해서 전체적인 라이브를 개별적으로 셋업을 좀 잡아서 다음 시간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리뷰 영상 봐주시냐고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엔 좀 더 알차고 확실한 구성으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리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버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